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간시협상 APEC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성락 우리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대북 전단도 금지하고 확성기도 중단하고 그러면서 또 이북도 또 이렇게 함께 하답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4개월 좀 정도 이미 지났는데도 네,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신이 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좀 이끌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원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전 선수보다 앞서 뛰면서 길도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북미 협상 어찌 될까 눈치 보다가 실제적으로 그 개성공단 아니면 금강산강 재개도 못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 에이펙 기간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페이스메이커로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네, 정부는 출범 이래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해왔고요. 예. 북한의 부분적인 호응이 또 없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하겠다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 4일에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3월달에 한미 연합훈련 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번 그 북미 대화가 잘 성사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그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1년 365일 중에서 280일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중단하거나 좀 축소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에이펙 계기에는 북미 접촉은 없었는데 아직 여건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하겠다. 미국하고도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핵 전략 자산을 들여오는 데서가 아니라 저도 대화가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좀 방안을 좀 찾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실장님 하나 더, 우리 에이펙 고생하셨고요. 간시협상도 고생하셨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고 사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 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잠수함 건조가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공론화 과정하는 것을 보질 못해서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공론화할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네. 검토가 된 건데요. 예. 북한이 이미 핵잠을 건조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대응하는 역량이 아직은 핵잠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핵잠을 갖추어서 억지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 국회에도 설명드리고 또 공론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하여튼 나가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 전략자산인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장점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망 시간도 길고 속도도 빠르고 제한 없이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국은 이미 또 이렇게 초계기도 있고 AIP 잠수함도 있고 또 위성 정보와 수중 드론 연합 감시 체계를 통해서 SLBM 탐지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평양 한복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 척에 거의 1조 6천억에서 3조 원까지 든다며요. 맞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또 운영 유지비도 상당 부분 많이 드는데요. 조금 이 핵수함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이유가 혹여 미군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 뭐 이런 추진에 적용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하여 예.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 네. 우리 지금 에이펙이 열리고 있던 10월 28일 날 우리 대구 성서공단에서 당국에서 갑작스런 단속이 있으면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고 25세 여성인데 성서공단에서 일한 지 한 2주 만에 이렇게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요. 에이펙 성공하고 이주 노동자 단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지금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이유로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을 실시했고요. 좀 연례적으로 좀 실적 쌓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에이펙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토끼머리식으로 단속을 했는데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울산, 경주 이쪽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9월 26일에도 울산에서 50명 정도 노동자들 체포하고 수갑 채우고 결박해서 데려갔는데요. 이렇게 출근 시간에 회사 앞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잡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조지아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노동자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항의했습니까? 그런 일이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이 침해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놀림감을 받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분노하시고 그 나라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그분들을 다시 조사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법적으로 무더기로 해서 구분해서 네. 하는 것은 이거 불법이에요. 네. 그분들이 혹시 지금 구금된 분들이 있다면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네. 좀 다시 조치를 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아다가 남산의 나무에 묶어라. 죽이지는 말고. 기업인의 말을 이용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제목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소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 1억 정도 하면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채널의 댓글에 보면 현상금 걸면 한 사람 많다. 용감한 자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립니다. 국가 원수를 위협하고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담가 보면 이거는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많이 방송된 계엄 당일날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쪽지를 주면서 지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쪽지를 받아서 스스로 반으로 접어서 나가는 장면들이 보이시죠? 최상목 장관은 그동안 접힌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뭔지도 몰랐다. 그렇게 오리발을 늘 내오고 있었고 수사망을 피했었고 내란 특검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저 쪽지를 받고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저 쪽지가 이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존금 국회 관련된 모조리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자금 예산을 마련할 것.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상목 총리가 이 메모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쪽지를 받고 최상목 총리가 한국투자공사, 대한민국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곳입니다. 자산 규모가 2,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3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상자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고 내란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도 감찰과 조사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내란 특검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강제 수사에서 명백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투자공사의 비상자금 마련에 관련된 의혹에 관련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확인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또 보고가 있다면 의원님께도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에서 주재한 2차례 오찬 행사에 대한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관저에서 여사 주최로 오찬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사 자체로 오찬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2차례, 22년 2월, 23년 10월 2차례 했는데 보통 관저에는 셰프들이 일식, 중식, 일식, 한식, 양식, 일식 셰프가 있지요. 한식. 자체 셰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 이 의원님이 주신 페이퍼를 보면 출장 오찬인데 이건 숫자를 아주 많이 불렀을 경우고 식사를 소소하게 하실 경우엔 요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2명, 29명을 초청해서 했는데 이 자체 셰프들을 활용하지 않고 한식의 집 셰프들을 불러다가 출장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 한식의 집은 1957년도에 국내의 귀분을 위한 영빈관으로 설립된 이후에 지금은 고급 한식을 소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초청 오찬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개인 돈은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활비를 썼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특활비는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정보 수사, 외교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기밀 경보로 한정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진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해서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부석실장에 대한 정인 채택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러는데 만약에 오전에 출석을 하더라도 이런 여러저러한 정말 필요하면 또 만약에 그게 상황
그동안 일반 증인조차도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